저는 올해 48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대기업 격리부에서 일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고등학생, 작은아이는 중학생이지요. 그렇게 평범하게 별다른 파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게 지난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71살의 나이에 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는 폐암으로 고생하시다가 가셨어요. 마지막 1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고 아버지도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잃으신 것처럼 지내셨어요. 그 후로 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 저희가 같이 살자고 몇 번이나 권했지만 아버지는 거절하셨어요.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하셨지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혼자 사는 게 편하신 줄 알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렀습니다.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 밥 해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오곤 했지요. 아버지는 늘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표정에는 늘 어떤 쓸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거지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지요. 익숙해진 게 아니라 그냥 참으며 살았던 거라는 걸요. 외로움을 표현하지 않는 것과 외롭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가 71살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신 이야기이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솔직히 말해서 반대했습니다. 아니, 반대를 넘어서 의심했다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걱정도 많이 됐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혼자 계신 분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기였지요. 저희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아내, 그리고 동생 내외까지 5명이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각종 나물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메뉴로 준비했지요. 식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이야기를 하고 동생이 회사 일로 웃긴 에피소드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식사도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후식으로 과일을 먹고 있을 때였지요. 아버지가 귤 하나를 까시다가 손을 멈추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 다시 결혼하려고 한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리모컨으로 소리를 꺼버린 것처럼 말이죠. 저는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귤을 떨어뜨렸습니다. 동생도 귤을 든 채로 굳어 있었고요. 아내는 눈만 크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재수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지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결혼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예의 바른 말투는 아니었지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이라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동생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설마 진심이신 건 아니시죠?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진심이야. 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아버지는 71살이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혼자 지내시는 것에 익숙해 보이셨거든요. 가끔 저희가 같이 살자고 권유해도 거절하시면서 혼자가 편하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아버지, 지금 나이에 결혼을요? 그게 좀 갑작스럽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황스러웠어요. 재혼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은 나이 들어도 마음은 똑같아. 외롭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고 그런 거 다 똑같단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걱정만 앞섰습니다. 동생도 비슷한 표정이었지요. 아버지, 혹시 누가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요. 노인분들 재산 노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약간 굳어지셨어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분이 누구신데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제가 묻자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몇 년 전에 요양원에서 자원봉사할 때 만났어. 그때부터 알고 지냈지. 처음엔 그냥 아는 사람이었는데 작년부터 자주 만나게 됐어. 작년부터요? 그럼 벌써 1년이나 되신 거예요? 동생이 놀라서 물었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1년 넘었지. 천천히 알아가면서 서로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저와 동생은 서로 당황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내들도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오늘은 너무 놀랐을 테니까. 다음에 그분도 모시고 같이 만나자. 그때 직접 만나보면 알 거야.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을 이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지요. 그날 저녁 식사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님은 진심인 것 같아 보이시던데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핸들만 꽉 쥐고 있었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동시에 불안했던 겁니다. 혹시 아버지가 속는 건 아닐까? 혹시 나쁜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재혼 정말 괜찮은 걸까?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자꾸만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나야 아버지 일 때문에 전화했어. 동생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형, 나도 주말 내내 그 생각만 했어. 솔직히 너무 걱정돼. 요즘 노인들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진짜 많다잖아. 나도 그게 걱정이야. 근데 아버지가 그런 거 모르시진 않으실 텐데 말이야. 형,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외로운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하잖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렇고. 동생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바쁘세요? 제가 잠깐 들러도 될까요? 그래, 와라. 마침 나도 할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준비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 궁금한 거 많지? 그분에 대해서 말이야. 네, 솔직히 그래요.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 성함은 김순자야. 65살이고 요양보호사로 일하셨어. 지금은 은퇴하셨고 자녀는 없으시고 평생 혼자 사셨대. 평생 혼자요? 결혼을 안 하신 건가요? 그래. 젊었을 때 약혼까지 했었는데 그 남자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대. 그 후로 계속 혼자 사셨다고 해.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래도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실례지만 그분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건 아니고요? 아버지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거 다 알아. 혹시 내 재산 노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거지. 네, 죄송하지만 솔직히 아버지가 너무 걱정돼요. 아니야, 당연히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자기 집도 있고 평생 일하면서 모은 돈도 있어. 나한테 재산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 그래도 아버지 정말 믿을 만한 분일까요? 내가 늙긴 했어도 바보는 아니야.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알아봤어. 그분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노인 재혼 사기, 재산 목적 결혼,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 정말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피해 사례가 정말 많았어요. 한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70대 남성이 60대 여성과 재혼했는데 1년 만에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이혼당했다는 거예요. 그 여성은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나니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 상황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정말 이런 일이 많대. 나 진짜 걱정돼. 아내가 기사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당신 아직 그분을 만나보지도 않았잖아요. 일단 만나보고 판단하는 게 어때요? 만나봐야 알 수 있을까? 사기꾼들은 원래 처음엔 다 착해 보인다잖아. 그래도 아버님이 좋다고 하시는 분인데 한 번쯤은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야 한다고요. 그 주 내내 저는 불안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집에서 쉬면서도 자꾸만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온갖 걱정이 머리를 채웠습니다. 만약 정말 사기꾼이면 어떡하지?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기면? 아버지가 힘들어지시면?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버지께서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너희들 다 오너라. 그분도 오시기로 했어.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편하게 만나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만나면 뭔가 상황이 진전될 것 같았고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지요. 그날 밤 동생과 긴 통화를 했습니다. 형, 우리 만나서 확실하게 물어보자. 재산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 아버지 기분 상하실 수도 있지만 확인은 해야지.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을 설쳤어요. 어떤 분일까, 어떻게 대해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그분을 만나는 날이었지요. 토요일 오전 저와 아내는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너무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마요. 일단은 예의 있게 행동하세요. 알아. 근데 확인할 건 확실하게 해야지. 차를 몰고 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도 긴장했는지 차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생 부부와 거의 동시에 아버지 댁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서로 긴장한 표정을 한 채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 낯선 여성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시더군요. 수수한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왔구나. 이분이 내가 말한 김순자 씨야. 아버지가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순자입니다. 목소리는 조용했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는데 어딘가 지쳐 보이면서도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아버지와 그분이 함께 준비하신 것 같았습니다. 자, 일단 밥부터 먹자. 편하게 먹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분위기는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동생은 계속 그분을 힐끔힐끔 쳐다봤고 그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식사를 하셨지요. 김치찌개,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평범한 한식 상차림이었습니다. 맛을 보니 정갈했어요. 그분이 직접 준비하신 것 같았어요. 식사 중간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만나시게 되셨어요? 그분이 잠시 멈칫하시더니 젓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하셨습니다. 4년 전쯤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요양원으로 아버님이 자원봉사를 하러 오셨어요. 한 달에 2번씩 오셔서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주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그러셨죠. 아버지가 덧붙이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뭔가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어. 그때 이분이 환자 어르신들 돌보는 거 보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지. 힘든 일인데 정성껏 하시더라고. 그분은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제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아버님이 정말 어르신들을 잘 대해주셨어요. 다들 아버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셨죠. 그래서 어떻게 가까워지신 거예요? 동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자원봉사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지. 처음엔 그냥 인사 정도였는데 점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어. 둘 다 혼자 살고 서로 비슷한 처지더라고.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나이도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요. 그때 아버님이 연락하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 후로 자주 만나게 됐고요. 이상하게도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걸 들으니 진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분위기가 조금 풀린 것 같았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동생이 직설적으로 물었지요. 실례지만 재산이나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하시면 재산 문제도 있을 텐데.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부라리셨지만 동생은 계속 그분을 쳐다봤어요. 저도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라 그분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그분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당연히 의심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평생 일하면서 조금씩 모았어요. 제 집도 있고요. 작지만 제가 혼자 사는 데는 충분합니다. 아버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왜 결혼을 하시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외로워서요. 혼자가 외로워서입니다. 그 한마디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의 눈가가 조금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평생 혼자 살았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많지 않고 일할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일을 그만두고 나니까 집에 돌아가도 아무도 없고 밥을 해먹어도 혼자고 아파도 챙겨줄 사람이 없고 그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버님도 똑같으세요.
혼자 계시잖아요. 자녀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집에 가시면 혼자시죠. 밤에 잠들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계속 혼자시고 아버지가 그분의 손을 살짝 잡으셨습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저 함께 있는 것뿐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군가 있다는 것,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 아플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분 진심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분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계속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퇴근 후 집에서도 자꾸만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분이 외로워서요라고 말씀하시던 그 표정이 계속 머리에 남아 있었어요.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요. 받았더니 그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혹시 제가 따로 뵐 수 있을까요? 아버님 없이요. 조금 의아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시죠. 언제가 좋으세요? 내일 저녁 어떠세요? 시간 되시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동네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그분이 먼저 와 계셨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하자 그분이 일어나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그분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지난번에는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아, 네.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따로 뵙자고 한 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아버님 앞에서는 아버님이 불편해하실까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진솔하게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이었죠. 형제도 없이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5살 때 약혼을 했어요. 제 첫사랑이었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날짜도 잡았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였어요. 갑자기, 정말 갑자기였어요. 결혼식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사랑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무서웠거든요. 또 누군가를 사랑했다가 잃는 게. 그래서 계속 혼자 사신 건가요? 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는 정말 혼자였죠. 그분이 커피잔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건 38살 때였어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 의미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외로움을 조금은 잊게 해줬어요. 그분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집에 돌아가면 혼자였어요. 27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들고 명절 때도 혼자 생일 때도 혼자 아플 때도 혼자. 그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사람 돌보는 일이 직업이긴 했지만 사실 전 늘 외로웠어요. 직업적으로는 누군가를 돌보지만 저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을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착한 자원봉사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자주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버님도 저와 똑같더라고요. 똑같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외롭다는 거요. 아버님도 혼자 계시잖아요. 아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동안 혼자 사셨어요. 자녀분들이 자주 오시긴 하지만 그래도 밤이 되면 혼자 쉬고요. 그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밤에 잠들기 전이 가장 외롭다고.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소리만 들릴 뿐이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도 잘 잤어? 라고 물어줄 사람이 없다고요.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너무 공감이 됐거든요.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매일 밤 그렇게 외로웠으니까요. 그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말벗이 되어주고 서로 옆에 있어주고 그러면 남은 인생이라도 덜 외롭지 않을까 하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진심이라는 걸요. 아드님, 제가 약속할게요. 그분이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님의 재산도 집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옆에 있어주고 밥을 같이 먹고 산책을 같이 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65이에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죠. 10년? 20년? 그 시간 동안 혼자 사는 게 너무 두려워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그분이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최근에 저 건강검진도 받았어요. 다행히 큰 병은 없어요. 아버님께 짐이 되지 않으려고 건강도 챙기고 있어요. 아버님도 저 때문에 운동도 시작하시고 식습관도 바꾸고 계세요. 그제야 저는 아버지가 왜 이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의심만 했네요.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소중한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날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그분 오해했던 것 같아. 진짜 좋은 분이셔.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는데 그분 눈빛이 진심이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그분 따로 만났어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가? 아버지, 제가 죄송해요. 제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어요. 괜찮아. 내가 걱정하는 거 다 이해해.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분과 함께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웃으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다 큰아들. 그 후로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2주에 한 번 정도는 들렀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씩 달라지시는 게 보였거든요. 어느 주말 아버지 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뭔가 달랐어요. 집안 분위기가 밝아진 것 같았지요. 아버지, 여기 뭐 바꾸셨어요? 커튼을 바꿨어. 순자 씨가 밝은 색이 좋다고 해서. 정말로 거실 커튼이 어두운 갈색에서 밝은 베이지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집안이 훨씬 환해 보였어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김치랑 반찬 몇 가지만 덩그러니 있었는데 이제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가득했거든요. 아버지, 이거 다 누가 준비한 거예요? 순자 씨랑 같이 장을 보러 다녀왔어. 나보고 채소도 더 먹고 과일도 먹으래. 건강에 좋다고.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웃는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진짜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지. 매일 아침마다 순자 씨가 전화를 해. 아침 드셨어요? 하고. 그럼 나도 응 먹었어. 당신은? 하고 대답하지. 그게 참 좋더라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께서 전화하셨어요. 나 오늘 순자 씨랑 공원에 갔다 왔다. 산책하셨어요? 1시간 정도 걸었어. 처음엔 힘들었는데 자꾸 하니까 괜찮더라. 순자 씨가 매일 같이 걷자고 해서 요즘 매일 나가. 매일요? 대단하시네요. 그러게. 나도 신기해. 혼자서는 절대 안 했을 텐데 같이 하니까 하게 되네. 그 후로 아버지는 정말 매일 산책을 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빠짐없이요. 그분과 함께 동네 공원을 1시간씩 걸으셨대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댁에 갔더니 식탁 위에 운동 기록표가 붙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 그거? 순자 씨가 만들어준 거야. 매일 걷는 시간이랑 거리를 적으라고. 그래야 얼마나 운동했는지 알 수 있대. 신기했습니다. 평생 운동을 싫어하시던 아버지가 기록까지 하시다니요. 그리고 이것 좀 봐. 아버지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만보기 앱이 깔려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깔아줬어. 하루에 10,000보씩 걷자고 하더라고. 처음엔 5,000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10,000보도 걷드네.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식습관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짜게 드시고 고기를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채소 위주로 드셨습니다. 순자 씨가 나이 들면 싱겁게 먹어야 한대. 그래서 요즘 간을 약하게 해서 먹어. 처음엔 맛없더라고. 근데 먹다 보니까 적응되네. 채소도 많이 드세요? 매일 아침마다 채소 주스를 만들어 마셔. 순자 씨가 레시피를 알려줬어. 사과, 당근, 샐러리, 시금치. 이런 거 넣어서 갈아 마시는 거야. 맛있어요? 솔직히 처음엔 풀맛이 나더라. 근데 건강에 좋다니까 마시지 뭐. 아버지는 웃으셨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진심으로 건강해지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는 더욱 확실해졌어요. 얼굴색이 좋아지셨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요즘 되게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 나도 느껴.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예전엔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거뜬해.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는 한 달에 2-3번씩 병원에 가셨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정기적으로 약을 받으러 가셨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자주 병원에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 달에 1번 정기검진 때만 가셨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디 안 아프세요? 신기하게 별로 안 아파. 예전엔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는데 3달째 되는 날 아버지의 정기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놀라셨습니다. 어르신 혈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지난번보다 확실히 안정됐어요. 그래요? 네, 혈당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됐습니다.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으세요? 아버지가 조금 쑥스러운 듯 대답하셨습니다. 생활이 바뀌었어요. 매일 운동하고 식습관도 바꾸고요. 그렇군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계속 이렇게 관리하세요.
진료실을 나오면서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어요? 순자 씨 덕분이지.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변하기 어렵다는 걸요.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서로 응원하면 변할 수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 요즘 참 행복해.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순자 씨랑 더 오래 같이 있고 싶거든. 그 말씀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건강에 무관심하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오래 살고 싶다고 하시다니.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아버지 일로. 형, 나도 형한테 연락하려던 참이었어. 주말에 만날까? 토요일 저녁 저희 부부와 동생 내외 넷이서 조용한 식당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와 그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음식이 나오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아버지 재혼에 대해서.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사실 나 요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나도 그래. 처음엔 반대했잖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동생의 말에 재수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아버님 뵈러 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시더라고요. 표정도 밝으시고 목소리도 힘이 있으시고요. 제 아내도 말했지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전엔 항상 뭔가 무거운 표정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환하세요. 그분도 진심으로 아버님을 대하시는 게 보여요. 저는 지난 석 달간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그분과의 카페 만남, 아버지의 변화, 병원 검진 결과까지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대.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박이다. 아버지가 운동을 매일 하신다고? 믿기지 않아. 나도 처음엔 안 믿겼어. 근데 직접 봤어. 아버지가 운동복 입고 나가시는 거. 그분이랑 손잡고 산책하시더라.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의심, 걱정, 그리고 지금의 생각들까지요.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우리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잖아. 그걸로 된 거 아냐?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판단해도 결국 중요한 건 아버지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그리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지요. 아버지의 재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요.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우리 다음 주에 아버지 뵈러 가자. 그리고 우리가 찬성한다고 말씀드리자. 그래. 그분도 함께 계시면 좋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잘 결정한 것 같아요. 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이 가벼워졌지요. 이제는 정말 아버지의 행복을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부모님의 행복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자신의 행복은 뒤로 하고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오셨지요.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뭔가 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우리는 아버지 댁을 찾아갔습니다. 아내와 재수 씨가 부엌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동생은 거실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지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좋지.
매일 운동도 하고 건강해진 것 같아. 보기 좋으세요. 정말로. 점심 식사가 준비됐고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언제 말을 꺼내야 할지.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아주머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와 아주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더 굳어지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손을 꼭 쥐고 계셨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약간 풀렸습니다. 두 분이 행복하시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결혼하세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고개를 숙이셨지요.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닦으셨어요. 아주머니도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처음에 걱정 많이 했던 거 죄송해요. 아버지가 좋으시다면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제 아내도 말했지요. 저희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저희도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날 오후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우리 결혼은 서두르지 않으려고 해. 천천히 할 생각이야.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찬성한다고 했는데 왜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걸까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찬성한다고 했잖아요. 아주머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아드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데요.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도 아버님이 정말 괜찮아지시면 그때 결혼하자고 했어요. 아직은 아버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신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덧붙이셨어요. 그래. 나도 더 건강해지고 싶어. 순자 씨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거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고 계신지를요. 순자 씨가 요양보호사로 평생 일하셨잖아. 이제 편하게 쉬셔야 하는데 나 때문에 또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면 그건 서로에게 못할 짓이야. 그분이 아버지의 말을 막았습니다. 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주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려고. 그래야 이 사람이랑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1년 정도? 그동안 내가 건강도 더 챙기고 우리 서로도 더 잘 알아가고 천천히 가보려고 더 오래 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래오래 함께하기 위해 준비하는 거였지요.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서두를 필요 없죠. 천천히 준비하세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더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셨습니다. 운동도 더 꾸준히 하시고 식단도 더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받으셨는데 매번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체중도 적정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혈압도 안정됐지요. 아주머니도 아버지를 정성껏 돌봐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로 안부를 묻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두 분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로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지요.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계속해서 좋아졌어요. 7개월쯤엔 아버지가 아주머니와 함께 등산을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낮은 산이긴 했지만 정상까지 오르셨대요. 내가 산에 올랐어. 30년 만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버지. 순자 씨가 같이 가자고 해서. 처음엔 자신 없었는데 천천히 올라가니까 할만하더라. 정상에서 본 경치가 정말 좋았어.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아버지가 전화하셨습니다. 얘들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라. 할 이야기가 있어. 저와 동생은 무슨 이야기일지 대충 짐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모두 아버지 댁에 모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너희들 부른 이유가 있어. 물론 무슨 말씀을 하실지 짐작은 하고 있었지요. 우리 결혼하기로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분도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축하드려요, 아버지. 저와 동생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진심으로 기뻤어요. 다음 달 중순쯤 생각하고 있어. 크게 하지는 않으려고.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만 모여서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제 아내가 물었습니다. 신혼여행은 가실 거예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신혼여행이라고 할 것까진 없고 결혼하고 나서 며칠 제주도 다녀올까 해. 순자 씨가 제주도 가보고 싶다고 해서. 좋네요. 제주도 요즘 날씨 좋던데. 우리는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 거 없어요? 예식장 알아보는 거라든지.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간단하게 할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와 동생은 예식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크지 않고 아담하면서도 깔끔한 곳을 찾았습니다. 마침 집에서 가까운 곳에 딱 맞는 예식장이 있었지요. 아버지, 여기 어때요? 한번 보러 가실래요? 우리는 함께 예식장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 모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여기 좋네. 아담하고 조용하고. 네, 저희도 이런 곳이 좋을 것 같아서요. 예식장을 예약하고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한 달 후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양복을 맞추러 가셨고 새어머니는 드레스를 고르셨어요. 새어머니는 수수한 베이지색 드레스를 선택하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우아했어요. 아버지도 진한 네이비 양복을 맞추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양복 맞추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 아버지는 정말 들뜬 것처럼 보이셨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해서였지요. 주례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순자 씨 아는 목사님이 해주시기로 했어. 식수는요? 간단하게 할 거야. 사진은요? 식 끝나고 가족 사진 찍으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모든 게 간소했지만 그래서 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전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내일이네요. 떨리세요? 하하, 70이 넘어서 결혼식을 올리는데도 진짜 떨리네. 새 어머니는요? 순자 씨도 긴장하시는 것 같아. 아까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 두 분 다 내일 행복하실 거예요. 그래. 고맙다, 아들아. 결혼식 당일 아침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에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예식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와 계셨고 긴장한 표정이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떨릴 줄 몰랐어. 당연히 떨리시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30명 정도였습니다.
정말 소박한 결혼식이었지요. 오후 2시 식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아버지가 입장하셨습니다. 혼자 걸어 들어오시는데 표정이 긴장되면서도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새 어머니가 입장하셨습니다.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으신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셨습니다. 두 분이 단 위에 나란히 서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의 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은 인생의 후반부에 서로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축하합니다. 그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동생도 눈을 붉히고 있었고요. 아버지와 새 어머니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사랑, 고마움, 설렘, 행복. 식이 끝나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정말 밝게 웃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새 어머니도 행복한 표정이셨고 우리 모두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뷔페식으로 준비된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지요. 아버지의 친구 한 분이 축사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50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오늘 이렇게 행복한 표정 처음 봅니다. 정말 축하하네. 새 어머니의 친구분도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정말 축하해요.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 나도 기뻐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따뜻한 축하 인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저희도 옆에서 돕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두 분은 제주도로 떠나셨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어요. 두 분이 출국장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행복하게.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제주도에서 돌아오신 후 두 분은 본격적으로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함께 산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같이 사시는 거. 좋지. 정말 좋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텔레비전도 같이 보고 산책도 같이 하고 뭐 하나 혼자 하는 게 없어. 그게 너무 좋아. 2달이 지났을 때 아버지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이사하기로 했어. 이사요? 어디로요? 시골로 조용한 곳으로 가려고. 순자 씨랑 이야기하다가 결정했어. 도시는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잖아. 조용한 곳에서 텃밭도 가꾸고 그렇게 살고 싶어. 어디로 가실 건데요? 경기도 쪽 작은 마을. 집도 알아봤어. 작지만 마당이 있고 주변에 산책로도 있고. 일주일 후 저는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정말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주변에 논밭이 펼쳐져 있고 산이 보이는 곳이었지요. 집은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아담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아버지, 여기 정말 좋네요. 그렇지? 나도 마음에 들어. 순자 씨도 여기 너무 좋아해. 한 달 후 두 분은 이사를 하셨습니다. 저와 동생이 도와드렸지요. 이사 첫날 두 분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새 집을 구석구석 둘러보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후로 두 분은 정말 조용한 시골 생활을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셨어요. 집 앞 시골길을 따라 1시간씩 걸으셨지요. 공기가 정말 좋아. 도시랑은 완전히 달라. 아버지가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상추 모종 심었어. 한 달 있으면 먹을 수 있대.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따온 상추를 주셨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두 분은 계절의 변화를 함께 느끼며 살아가셨습니다. 봄에는 집 주변에 꽃이 피는 걸 함께 보셨고, 여름에는 텃밭에 작물들이 자라는 걸 함께 지켜보셨어요. 가을에는 단풍을 함께 감상하셨고, 겨울에는 눈 내리는 걸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서 사는 게 정말 좋아. 매일이 평화로워. 아버지가 가끔 전화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들렀습니다. 갈 때마다 두 분은 더욱 편안해 보이셨어요. 어느 날 두 분이 함께 텃밭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호미로 땅을 일구시고 새어머니는 물을 주시고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풍경이었거든요. 저녁에는 두 분이 함께 마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해가 지는 걸 바라보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 요즘 참 행복하다.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두 분은 계속 행복하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의 재혼 후 2년 반이 흘렀습니다. 두 분은 여전히 시골 마을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다녀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두 분이 마당에서 텃밭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73, 새어머니는 67. 하지만 두 분 다 훨씬 젊어 보이셨어요. 점심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식사 후 새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우리는 마당 한쪽에 앉았습니다. 아드님 정말 고마워요. 저를 받아주고 응원해주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요? 저희가 감사하죠. 아버님이 정말 행복해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서 오늘도 좋은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새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평생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옆에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라고 물어봐 줄 사람이 있고 밥 먹을 때 맛있어? 라고 물어봐 줄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아드님, 제가 아버님을 정말 잘 모실게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게요. 저도 알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아버지를 얼마나 잘 돌봐주시는지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거 후회되죠? 내가 정말 편협하게 생각했구나 싶어.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외로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고 그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이라는 것. 아버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행복하실 차례입니다. 남은 인생을 진짜 자신을 위해 사실 차례예요. 지난번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늦게 찾았다고 해서 행복이 작은 건 아니더라.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 말씀이 계속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믿습니다. 행복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고. 70살이든 80살이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중요한 건 마음이고 용기이고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분의 외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분이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신다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도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성 라디오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